여러분,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이 늘어난다고 믿으셨죠? 그게 사실이라면 매일 계란 삶아 드시는 분들은 지금쯤 근육이 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죠. 먹는데도 왜 몸은 약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건강백과TV 구독자 여러분,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도현입니다. 20년 동안 근감소증과 재활 환자만 2,000명 넘게 진료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계란, 두부만으로 근육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백질 열심히 챙겨 먹어요. 계란도 먹고 두부도 매일 있어요. 하지만 근육량 검사를 해보면 팔다리 근육이 오히려 줄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먹은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지 못하는 탓이에요. 몸속 단백질 운반선이 고장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재료가 근육 창고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계란 3개, 두부 한 모를 먹어도 팔에 힘이 생기지 않고 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기보다 더 피곤해지죠. 이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탓이에요. 그 길만 다시 열어주면 근육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오늘은 그 막힌 길을 다시 여는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직행하도록 돕는 루틴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다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집중해 보세요. 그 전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이 이야기 매일 아침에 건강 습관으로 삼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모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 밥맛은 좋은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짧아져요. 검사 결과를 보니 혈액 속 단백질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근육량은 1년 전보다 20%나 줄어 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단백질은 충분한데 왜 근육이 줄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 운반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는 류신 회로가 약해집니다. 즉, 단백질을 옮겨주는 트럭이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계란을 먹고 두부를 먹어도 그 단백질이 근육 창고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헤매다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길 잃은 단백질을 다시 근육으로 안내하려면 몸속 운반선을 깨우는 특정 식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콩가루입니다. 콩가루는 단순한 미숫가루가 아닙니다. 근육의 씨앗이자 단백질의 바로 길을 찾게 하는 지도입니다. 두부보다 진하고 콩보다 빠르죠. 볶은 콩가루 2스푼이면 근육 합성의 핵심 아미노산 류신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콩을 볶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분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즉, 단백질이 위에서 바로 분해되어 근육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오시는 김순자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볶은 콩가루 2스푼만 타서 드셔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뒤 외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주를 안아도 팔이 덜 떨려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두부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1.5배 이상 높고 위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치아가 약한 시니어에게도 딱 맞는 식품이죠. 씹을 필요도 없고 미숫가루처럼 마시면 되니까요. 이걸 저는 5분 아침 근육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2스푼에서 3스푼. 딱 그 한 잔으로 하루 근육의 엔진이 켜집니다. 아침에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2주면 팔에 힘이 돌아오고 한 달이면 계단이 쉬워지고 3개월이면 손주를 번쩍 안아도 팔이 떨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길 잃은 단백질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려주는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바다의 단백질 창고, 바로 건새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새우 한 마리가 계란 한 개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건새우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칼슘과 아연, 마그네슘 같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3대 미네랄이 모두 들어있죠. 특히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50g 이상. 말 그대로 바다의 단백질 창고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뼈가 약해지는 문제도 동시에 옵니다. 그런데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살려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팔에 힘이 붙고 허리가 구부정하던 자세가 조금씩 펴집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환자분들 중엔 건새우 반찬을 꾸준히 먹고 나서 계단이 쉬워졌다고 하신 분도 많아요. 며칠 전엔 78세의 박순옥님께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밥은 잘 먹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계단이 무서워요.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량은 확실히 줄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후에 간식처럼 하루에 건새우 한 줌만 드셔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 조그만 새우가 무슨 도움이 돼요?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다리에 힘이 생겼어요. 손줄을 안아도 덜 떨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건새우의 힘은 건조에 있습니다. 수분이 빠져 단백질이 농축되어 있고 작기 때문에 위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흡수가 빠르고 체내 이용률이 높죠. 게다가 껍질째 먹으면 아미노산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껍질 속에 있는 키틴 성분이 소화 효소를 자극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해 주기 때문이에요. 혹시 껍질이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하신다면 잘게 부숴서 죽이나 미음에 넣어 보세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놀랍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한지 몰랐어요. 씹기 힘든 분도 치아가 약한 분도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은 바로 새우 콩가루죽입니다. 이건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에게 전해드린 근육 회복용 식사 루틴이에요.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물 500ml에 콩가루 2스푼, 잘게 부순 건새우 1줌, 밥 3분의 1을 넣고 약불에 5분만 저어주세요. 간은 소금 약간, 참기름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조합은 단백질 흡수율을 1.7배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새우의 동물성 단백질이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보완하면서 근육 합성 신호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 죽 한 그릇이면 단백질, 칼슘, 류신 세 가지가 완벽히 채워집니다. 부드럽게 넘어가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무엇보다 근육 재료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이는 식사죠. 몸이 유난히 축 처지고 팔에 힘이 빠진 날이라면 그날은 새우 콩가루죽을 챙겨 드셔보세요. 딱 3일만 해보면 다리가 가볍고 팔에 힘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약보다 밥상이 낫더라는 말씀 정말 자주 듣습니다.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크기에 있습니다. 작을수록 흡수가 빠릅니다. 큰 고기나 생선은 위에서 오래 머물지만 건새우는 단백질 입자가 작아 소화 효소와 바로 만나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약한 분들, 단백질 보충제를 먹기 힘든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단백질원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건새우를 한 통 두세요. 밥 반찬으로, 죽 재료로, 국물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소량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니 식사 때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주를 안으려고 할 때 예전엔 한 손으로 번쩍 들던 아이가
이젠 두 손으로도 버겁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근육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나 아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료가 안 와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고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게 콩가루와 건새우입니다. 몸이 약해진다는 건 단백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만 다시 연결되면 근육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완성하는 마지막 음식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녹이고 자는 동안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켜주는 단백질, 바로 황태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황태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근육 회복의 스위치라고 부르는 식품이에요. 말리면서 수분이 빠지고 단백질만 남은 생선이 바로 황태죠. 그 결과 황태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의 생고기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탁월하죠. 노년기에 근육이 가장 많이 손실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의외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하루 3끼 중 1끼라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밤 동안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태는 저녁에 먹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근육은 피로와 함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근육은 재생하지만 부족하면 오히려 더 소모돼 버립니다. 황태는 바로 그 시간 근육 복구의 재료를 공급해주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황태 달걀국 루틴입니다. 말린 황태를 미리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달걀 1개를 풀어 함께 끓여주세요. 이 단백질 조합은 근육 합성률이 가장 높은 황금 비율 1:1의 아미노산 밸런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흡수되고 하나는 천천히 분해되며 밤새 근육을 쉬지 않고 회복시켜줍니다. 한 번은 82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마다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쳐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네요. 그분께 제가 특별한 약 대신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저녁에 황태 달걀국 1그릇 드세요. 그리고 밥 반 공기만 곁들이세요. 2주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그 국 1그릇 먹고 자면 밤에 다리가 덜 쑤시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황태 속 단백질은 체내에서 근육 복구 아미노산으로 작용하고 달걀의 비오틴과 결합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황태에는 글루타민산이 풍부해서 수면 중 뇌의 피로도 낮춰줍니다. 즉, 황태 1그릇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 시스템을 켜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근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운전수가 필요해요. 그 운전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혈관에서 근육으로 옮겨가도록 도와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길을 잃었다는 말이 생긴 거예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면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 합성 능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젊을 때의 30%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 400에서 800 IU 정도는 반드시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햇빛을 쬐어도 젊을 때만큼 생성되지 않아요. 70세 이후에는 30대의 4분의 1 수준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도 몸이 그걸 근육으로 옮길 힘이 부족한 거예요. 단백질이 들어오지만 근육까지 배달되지 않는 상태죠. 즉, 택배는 창고에 쌓여 있는데 배송 기사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기사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입니다. 그럼 비타민 D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하루 15분에서 20분 햇빛을 쬐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햇빛이 약한 계절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특히 제가 권하는 방법은 저녁 황태국 루틴에 비타민 D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황태, 달걀, 콩기름에는 모두 소량의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보충제 400에서 800 IU를 저녁 식후에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운반되는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왜 저녁이냐고요? 단백질은 주로 밤에 흡수되어 근육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그 과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죠. 즉, 저녁에 단백질을 먹고 그 시점에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해야 수면 중 근육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황태 달걀국이나 연어, 고등어, 두부조림처럼 약간의 지방이 들어간 식사와 함께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간혹 저는 비타민 D를 공복에 먹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반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기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장에서 흡수가 잘 돼요. 특히 두부조림에 참기름 한 방울, 황태국에 들기름 한 스푼만 더해도 비타민 D 흡수율이 30% 이상 높아집니다.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단백질의 근육 도달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추적 관찰하면서 이 조합의 차이를 수없이 봤습니다. 단백질만 먹던 분과 비타민 D를 함께 보충하신 분의 차이는 단 3주 만에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지고 기립자세가 곧아지며 손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단백질은 비타민 D와 함께 해야 완성됩니다. 하나만 챙기면 절반만 효과를 보는 셈이죠. 아침엔 콩가루로 시동을 걸고 점심엔 건새우로 단백질을 채우고 저녁엔 황태 달걀국과 함께 비타민 D로 마무리하세요. 이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근육 복구의 24시간 루틴입니다. 이 루틴만 지켜도 단백질이 길을 잃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선생님, 밥은 줄여야 하나요? 단백질이 중요하다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밥이 만들어내는 인슐린이라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밥을 너무 줄이면 단백질이 길을 잃고 에너지로만 쓰이거나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밥은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단백질은 재료, 밥은 운전수. 둘이 함께 있어야 근육이 완성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며 하나의 진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멈출 수 없지만 근육은 되돌릴 수 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밥상 위 한 숟가락입니다. 오늘 저녁 황태국 한 그릇을 끓여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몸속에 다시 근육을 세우는 불을 켤 겁니다. 여러분, 내용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진료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선생님, 좋은 건 알겠는데 다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누구나 일정이 있고 입맛이 있고 식습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기존 식사에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대로 두고 하나만 더 더하는 방법이에요. 아침을 거르거나 빵이나 김치, 밥으로 간단히 드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땐 그대로 드시고 그저 식사 1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볶은 콩가루 2스푼만 타 드세요. 아침밥을 그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한 잔이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시동 버튼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빵이나 죽으로 간단히 드시는 분이라면 이 한 잔만 더해도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 기준치의 30%를 채웁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 식사 준비가 어려운 분에게도 딱 좋습니다. 바쁘신 분은 미리 병에 콩가루를 소분해 두세요. 아침마다 흔들어 마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 한 잔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오전에 덜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점심때는 반찬 하나만 건새우 볶음으로 바꾸거나 추가하세요.
이렇게 단백질 밀도가 높은 반찬으로만 바꿔도 근육 합성 아미노산 섭취량이 2배로 올라갑니다. 또는 된장찌개에 건새우를 한 줌 넣어 끓여보세요. 국물 맛이 깊어지고 단백질과 칼슘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건 별도의 요리가 아니라 기존 된장찌개에 건새우 한 줌 추가. 딱 그것뿐입니다. 밖에서 식사하시는 분이라면 작은 통에 볶은 건새우를 넣고 다니세요. 밥 위에 한 숟가락만 올려도 단백질이 10지 가까이 추가됩니다. 그게 하루 근육을 지키는 밥 위에 보험이 됩니다. 저녁에는 익숙한 밥상에 황태를 더하세요. 저녁엔 새로운 메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드시던 찌개나 국, 생선 반찬 그대로 두세요. 그 대신 주 3회 정도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대신 황태국을 끓여보세요. 그게 어렵다면 황태채를 잘게 찢어 계란말이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황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서 밤에 부담이 없고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특히 저녁 때 황태국 한 그릇은 수면 중 근육 재생률을 20% 이상 높여줍니다. 이건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렇게만 바꿔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0에서 50g이 80g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근육이 멈춘 상태에서 다시 움직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건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의 밥상에 근육의 기를 하나씩 추가하는 일이에요. 제가 진료 중 만난 75세 박정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평소 반찬에 새우 조금 넣고 황태국만 자주 끓였을 뿐인데 팔에 힘이 붙었어요. 그분은 단백질 보충제를 한 번도 안 드셨습니다. 그저 식탁 위 한 숟가락을 바꿨을 뿐이죠. 여러분, 근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거창한 운동도 비싼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건 그저 식탁 위 한 숟가락의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건강은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걸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다. 지금 드시던 식사에 콩가루, 건새우, 황태 이 세 가지만 순서대로 더하세요. 그게 근육이 다시 길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손주를 안을 때 떨리던 팔이, 계단을 오를 때 버겁던 다리가 다시 나의 근육으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죠?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길을 찾아주면 근육은 언제든 다시 자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건 단 3가지의 작은 습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우유에 콩가루 2스푼, 밥 위에 건새우 1숟가락, 저녁에 황태국 한 그릇.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기다립니다. 당신이 길을 열어주기만 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혹시 이미 실천 중이신 분 계신가요? 매일 콩가루 우유를 마신다거나 황태국 루틴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와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꼭 해보겠다는 다짐도 좋아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보세요. 저는 내일부터 콩가루 루틴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첫 건강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불면증, 나이 탓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마다 깨는 이유.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 수면 리듬이 어긋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리듬을 되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다시 힘을 찾고 밤엔 깊이 잠들며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날까지 건강백과TV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